거래도 한산하고요. 오늘 아침 잠잠하게 출발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뭔가 좀 특징을 잡아봐야 되겠죠.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프닝 픽입니다. 유안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좀 시장 분위기가 너무 다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시장 초반부터 그래도 좀 견조하다 싶은 섹터는 리오프닝 섹터입니다. 어제 상당히 강했었죠. 중국 기대감으로. 오늘도 일단은 좀 강합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 긍정적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면세점 등도 그렇고 유통주들도 최근에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소매 유통주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주 쪽으로만 좀 그렇고요. 중소형주 쪽은 다른 행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그 안에서도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LG화학은 강한데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약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그다음에 오늘 약간 건설 기계 섹터 이런 쪽들 어제 건설주들 좋았었고요. 오늘 건설 기계 섹터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하고요. 현대 건설기계 강세입니다. 두산 바켓만 블록딜 때문에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 섹터 흐름 괜찮습니다. 가구 인테리어 섹터주들도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도 뭐 일부 좀 약세는 있습니다만 NC소프트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 흐름, 뭐 호재성 약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도 포스코, ICT 뭐 이런 것도 좀 강하고요.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자동차 충전 쪽. 전기차 충전 쪽, 무선 충전 쪽, 이쪽 섹터주들이 지금 가장 강합니다. 어제 나왔던 좀 뉴스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장이 어제 워낙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물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는 편이라서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제 어떤 뉴스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할 텐데요. 의견 알려주세요. 네, 사실 뭐 자동차,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 좀 이게 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선 충전 쪽을 조금 우리는 정책적으로 좀 확대할 것에 대한 뭐 기대,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방금 보셨던 포스코 ICT도 그 부분에 연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기술이 있는 업체들 쪽이 오늘 강합니다. 포스코 ICT, 뭐 아모센스,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RF텍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충전 기술이랑 또 연관 있는 섹터, 뭐 신세계 INC도 상당히 초반부터 강한 흐름, 또 S트래픽도 강한 흐름, 동양 EMP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수의 종목들이 무선 충전과 관련돼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기차도 뭐 리튬, 니켈에 이어서 이제 충전, 사실은 충전이 제일 중요하죠. 충전을 할 수가 없으면 전기차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충전 인프라 확대가 곧 나중에 전기차 시장의 확산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일단 충전 인프라 쪽과 관련되어 있는 무선 충전 기술과 충전소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좀 2차 전지들은 좀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뭐 섹터 자체가 죽은 거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섹터 안에서도 조금 가격의 등락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덜 오른 건 좀 오르고요. 좀 많이 오른 건 좀 빼면서 그 안에서도 조금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점 기사에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장폭이 뭐 120%, 뭐 50%, 40%, 30%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좀 기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섹터주들의 성장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섹터 안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과 좀 많이 간 종목의 좀 선순환의 구조를 좀 활용하시는 대응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업종 강세 속 두산바켓 블록딜 이렇게 주셨는데 갑작스러운 블록딜에 투자자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계속 잘 갑니다. 건설 중장비 섹터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뭐 건설 기계 섹터주들은 뭐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한 섹터입니다. 전력 배전 송전이랑 같이 계속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든지 네옴시티 테마까지 연결하고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계속 연결 지어서 봐드렸던 좀 섹터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기계 섹터가 상당히 강하죠. 최근에도 강했고요. 오늘 DY 파워, 진성, TEC,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등도 상당히 강하고 현대건설기계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두산 바켓이 급락을 했는데요. 뭐 나온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한 5% 정도, 4.95%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블록딜이 해서 500만 주 정도 되고요. 뭐 가격은 뭐 한 37,000원 언저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7에서 11% 정도. 근데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요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 10%가 항상 두산 바켓의 발목이었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워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게 계약이 있습니다. 증권사들 4곳, 한투, NH, 키움, 신영이 이제 두산 바켓 지분을 그때 두산중공업이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에서 인수를 해갔는데요. 그때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34,800원. 요거보다 주가가 두산 바켓의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은 그 부분 손해난 부분을 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계속 그 밑에 있었죠, 주가가. 그러다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증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손에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고 건설 기계 업종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에 덜 봤을 때 얼른 일부 털자라고 생각을 해서 털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블록들이 두산 바켓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물량 소화 과정은 나중에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지금 락업도 90일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신다라면은 두산 바켓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팔았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해보고 털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오늘 두산 바켓의 하락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지금이 기회인 듯 보입니다. 두산 바켓의 오늘의 약세 또 그 이면을 들여다봐 주셨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가구 인테리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건자재 섹터와도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리오프닝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뤄봤었죠. 그렇다면은 대응 전략에 있어서 변화 없으신가요? 네, 뭐 어제 아침에도 리오프닝은 정말로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가구 건자재 섹터도 네옴시티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같이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2차 전지 섹터도 계속 후발주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 섹터도 이제 기계 가구, 뭐 전력선 깔고, 뭐 상수도, 뭐 수철이 다 갔고요. 뭐 피팅 업체들 다 갔고요.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건자재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을 지으면 안에 뭔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 생각 안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한샘도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바닥권 LG 하우시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NX 같은 경우도 소폭이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테마의 확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요 테마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찾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관련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투자는 좀 당분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 덜 오른 종목 보시는 게 좋겠고요. 리오프닝도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봐주시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키워드 쭉 봤는데 오프닝 픽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고 많이 빠졌던 섹터 쪽에서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지금 LG전자도 최근에 애플카 이슈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LG 이노텍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중대형주 단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맞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테마 안에서 후발주를 찾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네옴시티 후발주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못 오른 가구 인테리어 섹터 관심 갖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중국이 방역의 강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백신을 좀 빠르게 접종하고 일정 부분 규제를 하면 빨리 푸는 이번에 그 애플도 많이 급락하는 게 중국의 봉쇄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 고려봤을 때 봉쇄가 지금 거기가 정조가 오늘 풀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빠르게 봉쇄하고 또 빠르게 풀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어느 순간 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점에 좀 많이 가까웠다라고 봐주신다라면은 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리오포닉 섹터주들, 뭐 여행, 뭐 항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화장품, 면세점, 뭐 카지노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쪽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었기 때문에 약간 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구간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좀 눌림목이 온다라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중형급들, IT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하고요. 2차 전지 내에서도 덜 오른 후발주들 이런 쪽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형주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중소형주는 테마주 내에서 후발주자를 골라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